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한마디로 또 수익을 잘 내는 기업이 주가의 상승을 이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 탄탄한 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종까지 저희 빅사이클이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주실 수요일의 파트너 임찬우 파트너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유소 서울경제TV 주유소에 출연하는 임찬우 전문위원입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빅사이클 준비 많이 해왔으니까 꼭 신청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빅사이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파트너님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9082번으로 임찬우라고 또 파트너님의 성함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또 채팅 통한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간밤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하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도 강세를 보이자 안도감이 유입되며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장벽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1% 가까이 오른 2,735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시총 상위 12종목 가운데 9개 종목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이 시총 2위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이 8거래일 만에 4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유럽 최대 철강 공장 피해 소식에 철강 업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부국 철강과 금강 철강이 가격 제한폭까지 도달했습니다. 코스닥은 0.6% 넘게 상승하면서 930선에 올라섰는데요. 개인 홀로 매도에 나섰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창업한 알레비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지금 시총이 3배가량 폭증을 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 전환하면서 4원가량 내린 1,213원 8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올랐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달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는 이창용 IMF 태평양 아시아 국장이 지명이 됐는데요. 또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니케이 지수가 7일 연속해서 오르면서 오늘은 3%대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마감 시황 짚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임찬우 파트너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복귀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좀 많이 재밌었다고 조금 생각이 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철강주가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슈가 되면서 시간외로 강하게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철강주가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일단 지수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수 지금 현재 박스권을 조금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2,700까지 어떻게 올라오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700포인트까지 잘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지가 조금 남아있는데 지금 일단 개인적으로 2,8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박스권에 아직 머물러 있지만 2,700포인트 지금 그리고 2,800포인트까지 지금 흐름이면 충분히 상승으로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은 조금 더 좋습니다. 솔직히 코스닥은 지금 박스권을 좀 돌파했다라는 흐름을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일단 코스닥 박스권 지금 돌파했고 이것도 항상 말씀드리죠. 915포인트를 지지를 이제 해줘야지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조금 주목해 주자. 하지만 지금은 오늘은 좀 개인이 매수보다는 기관이랑 외국인이 좀 들어오면서 빨간불을 만들어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950포인트를 어떻게 빨리 돌파하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시장 계속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금일 코스피의 상승은 기관이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에너지와 인터넷 그리고 금융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거든요. 네. 특히 물가에 영향이 큰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또 간밤새 뉴욕 증시에서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또 에너지 관련주들도 강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실제로 휘발유 가격 너무 올라서 운전하기 겁난다라는 네, 분들 맞아요. 많으시거든요. 네. 이 국제유가 그리고 관련한 에너지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도 오늘 유가가 많이 올라서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요. 네. 그런데 일단은 유가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고점을 조금 찍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130달러까지 찍고 나서 지금 조정을 좀 받았는데 결국은 유가가 있어야지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조금 조정받고 있지만 유가가 조금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아마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조금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래도 일단은 저는 유가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다시 한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좀 가능하긴 하겠지만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가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조정을 조금 받으려고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좀 전체적으로 철강주, 에너지주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님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물론 알렙이라는 종목이 저는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지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알렙이라는 종목이 저는 오늘 상한가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을 좀 드리려고 봤었는데 네. 차트 보시면 지금 거의 신고가까지 갔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드는 거는 많은 큰 손들이 이제 매매할 종목을 좀 찾다 보다가 이게 여기에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에 많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슈도 많이 붙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라갔지만 이제는 조금 고점이지 않을까. 보유자 영역이지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 영역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에너지 관련주 한번 볼게요. 에너지 관련주. 네. 에너지 관련주 GSE가 많이 올랐고 자. GSE가 조금 올랐었는데 일단은 지정 확정 리스크로 인해서 한번 올랐었습니다. 다 아시는 재료이지만 어느 정도 눌림을 받고 유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해가지고 다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다시 한번 재료가 살아나면서 올라갔던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위아래 꼬리가 잡혔기 때문에 차익 매물도 나오고 흔드는 매물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조심해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알렙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위원장과 관련 종목인 알렙이 또 총리 영순위로 꼽히면서 지금 10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달성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2,500억대의 부자가 됐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도 철강업종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철강업종 역시 러시아발 리스크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이후로 오늘 그렇게 강했던 것일까요? 지금 오늘 코스피 이 업종 중에서 네. 상승률 1위를 기록했거든요. 그쵸, 네. 일단 어제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럽에 있는 철강 쪽 회사가 조금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네. 철강 섹터가 조금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철강 섹터가 움직였던 거는 어쨌든 원자재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수급이 좀 돌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상한가 종목이 2개, 3개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철강 종목은 한 번 더 사이클이 돌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아마 분명히 조선주 관련해서도 충분히 철강 쪽이 연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 지금 한번 반짝했다고 추가적으로 보고 있겠지만 아마 하반기에도 조선주랑 분명히 연결될 거기 때문에 그 종목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 업종과 조선 업종에 대해서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원자력 관련주도 오늘 또 힘이 좋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과 이 관련이 있는 것이겠죠. 네, 제가 항상 여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원자력이다. 돌고 돌고 원전이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원전 관련주들은 결국 유럽에서 지금 생산량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원전 영국 자체가 이번에 원자력을 조금 비중을 많이 두겠다라는 이슈가 좀 돌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전은 싸게 전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 원자력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노랑톡방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항상 놀고 돌아 원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노랑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을 조금 봤었어요. 네. 잠깐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보성 파워텍이랑 같은 종목도 오늘 강하게 추세가 상승되면서 원전 이슈가 딱 불자마자 한번 움직였던 종목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때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항상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원전 관련주도 생각보다 많은데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한신기계랑 보성 파워텍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이제 시장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7,000원을 계속 지지를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니까 7,000원이나 7,500원 이 부분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지를 잘 받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7,500원 만약에 왔다 내일 왔을 때 지지를 해주면 추가 진입 가능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강뿐만 아니라 또 원자력 그리고 국제 유가까지 계속해서 이 원자재 관련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궁금해지거든요. 일단은 원전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예요. 정책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도 좀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용산에 이제 청사를 좀 이제 이동한다라고 해서 청사 이제 용산 관련주라고 해서 좀 맥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부동산 정책이 제일 먼저 제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에너지랑 부동산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계속 섹터 움직일 거니까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업종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지만 사실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또한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외국인 수급은 달러가 조금 싸지면 더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미국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로 환전을 하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조금 비싸고 우리 원화가 싸야 외국인들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조금만 내려온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연기금이 최근에 매수를 조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연기금이 매수를 한다는 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포트를 짜겠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조금 많이 사는 종목들 위주로도 계속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연기금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어떤 걸 많이 샀다라고 나와요.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연기금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 빅사이클. 먼저 오늘 시장에서 크게 빠지면서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픈 손가락은 무엇이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임찬욱 파트너가 선택한 오늘 시장의 아픈 손가락 키워드는 감사 시즌과 상장 폐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 중에서 금일 장 마감 시간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251개사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출 기한을 넘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석연치 않게 들리는데요. 화면으로 지금 상패 사유 발생, 주권 매매 거래 정지에 대한 기업의 리스트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제가 항상 저번에도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3월 달은 조금 조심하자라고 네.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유는 3월 달에는 이제 감사 시즌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잘 했는지, 살림을 어떻게 사업을 잘 꾸렸는지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받는 시즌인데요. 이때 많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지금처럼 상장 폐지가 되든지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표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네. 자, 불성시 공기업 법인 지정으로 지금 이제 누적 점수가 좀 많이 쌓입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상장 폐지 요건이 해당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좀 내용을 조금 보면 일단 많이 보이죠. 인트로메딕이나 에디슨 EV 그리고 네. 뭐 파라테, 뭐 세종 메디칼 뭐 등등 지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조금 보유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혹시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다라고 아시면서 일단은 조금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비중이 많이 갖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축소하시는 방향을 가지시고요.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조금 잘못 손실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그래서 준비한 종목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에디슨 EV라는 종목을 조금 준비했고요. 그리고 지금 싸이월드 관련주죠. 지금 옛날 향수가 좀 나오는 싸이월드 관련주 인트로메딕을 좀 준비했습니다. 두 종목 네. 조금 열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쌍용차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에디슨 EV 종목 그리고 또 이 싸이월드 관련주인 인트로메디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네. 거래 정지가 되는 또 기업이 있고 아닌 네. 기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페널티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조금 자세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오늘은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이슈가 좀 밑에 지금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그냥 불성시 공기업이라는 거는 내가 살림을 잘 했다 안 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잘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재무성이나 이런 거가 문제가 있는 기업을 이제 벌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이제 잘못하면 상폐가 되는 건데 이게 조금 같은 내용인데 조금 풀어서 써놓은 거거든요. 세 가지를.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주가를 조작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재료가 공개되지 않은 거를 미리 시장에 풀어가지고 주식을 이제 왔다 갔다 했냐 아니면 또 다른 걸로는 이제 풍문으로 말이죠. 너만 알려줄게. 많은 지인분들이 알려주시죠. 너만 알려줄게. 너만 사봐. 이거 뭐 얼마까지 간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게 찌라시라는 걸로 인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이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다라는 종목들이 있다 보면 일부러 주가를 올리기 때문에 일부러 찌라시를 많이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들 한 번씩 변동병도 이렇게 주는데 아마 오늘 조금 이따 설명드릴 인트로메딕이 조금 그런 종목의 차트가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 계속 드릴 거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박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조심해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 거니까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더 안내 드릴게요. 샵 9082번으로 임찬우라고 세 글자 적어서 파트너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인트로메딕과 에디슨 EV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보니까 유튜브에 시청자님께서도 둘 다 한 번씩 매매를 해봤었던 종목이네요 하고 굉장히 또 많은 분들께서 좀 친근한 그런 기업일 것 같은데 네. 그럼 인트로메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월드의 관련주인데 네. 싸이월드 최대 주주다라는 이슈가 돌았던 종목입니다. 이 기업 역시 최근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거래 정지됐거든요. 네.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싸이월드 인트로메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 이렇게 차트를 좀 조정을 했었다라고 보이는데요. 네네. 일단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쉽게 메딕이에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바이오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이게 갑자기 싸이월드 최대 주주라는 이슈로 시장에서 한번 이슈를 받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한번 싸이월드가 올라가면서 싸이월드 관련주다 해가지고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올라갔었는데 지금 결국은 정지를 먹었어요. 왜 정지를 먹냐? 전환사채랑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 전환사채를 쉽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BW라고 해서 전환사채는 일단 은행이 그러니까 주식 회사가 돈이 없어서 주주님들한테 돈을 좀 빌리겠습니다. 대신 그냥 빌릴 수는 없으니까 현재 주가보다 좀 싸게 해서 이거를 드릴 테니까 유상증자죠. 그러니까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BW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주 인수권이라고 해서 다른 옵션이 붙는 이제 PB가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싸이월드 관련주로 연결되긴 했었지만 메타버스의 이슈도 돌았었고요. 그때 당시 시장에서. 그리고 싸이월드가 저희 90년대, 80년대 생들이 아마 향수가 있는 미니홈피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벅스, NH벅스라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음원을 다시 지원한다라는 이슈로 NH벅스도 사이워드 관련주로 연결되었었고요. 그리고 다날도 이제 코인, 이거를 코인으로 해서 연결되었다 보니까 다날이랑 인트로메딕, NH벅스가 사이워드 관련주로 연결되면서 한번 움직였었습니다, 시장에서. 자, 일단 조금 볼게요.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 인트로메딕 주식이 왜 정지가 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네. 일단 3월 14일 날, 15일 날까지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출을 안 했다 해가지고 지금 바로 정지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 4일까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라.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말을 했고요. 그 부분이 아마 해결이 된다 했을 때 거래는 풀리겠지만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풀려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분들이 정지를 먹었으니까 빨리 매도를 해야겠다 하기 때문에 조금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요. 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트로메딕은 그냥 결국은 내시경 관련주입니다. 국내 최초 기술력은 있는 회사지만 여러 가지 테마를 많이 붙여요. 만약에 주가를 띄운다는 주포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어떤 섹터를 만들어서 붙여서 이제 주가를 띄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도 차트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자, 옛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주가를 이렇게 올렸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한 2,000원, 3,000원 했던 주식을 16,000원까지 올렸어요. 한 8배를 올렸던 건데 이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시장 보시면서 이거는 누군가 손을 댔다. 그리고 지금 좀 이따 설명드릴 에디슨 EV라는 종목도 이런 차트를 좀 보여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실적 확실하게 나와 있고 앞으로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계속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인트로메딕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쌍용차의 인수 절차 밟고 있는 에디슨 EV 같은 경우도 바로 전 거래일이죠. 3월 22일에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에디슨 EV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거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리드온 유튜브에 제가 옛날에 한번 세미시스코라고 상호가 변경되기 전에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쌍용차를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강하게 수급해서 한번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아마 세미시스코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계란이 바위를 삼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공이 큰 거를 먹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 일단은 쌍용차 인수가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채권단이 지금 결국은 인수 반대를 한다는 이슈가 돌고 있고 지금 이걸 통해서 조금 급락에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에디슨 EV가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BWCB 이런 행사를 했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유상증자 했던 내용은 제 여기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결국은 이 부분이 회생 절차에 잘 돼서 돈을 썼을 때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까봤을 때 결국은 없다라는 게 이슈가 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정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저한테 계속 오셔서 제가 이거는 한번 유튜브에 다뤘던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게 될 상승 사이클 업종이겠죠. 앞으로 상승 업종으로는 또 임찬우 파트너가 어떤 업종을 뽑아와 주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임찬우 파트너가 오늘의 상승 사이클로 게임을 뽑아와 주셨습니다. 해당 업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파트너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상승 사이클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마지막으로 공개해 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상승 사이클 게임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플랫폼 그리고 게임 산업의 발전 공약을 내면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네, 관련 기업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쯤 해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도 최근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게임 업종 상승 사이클로 가져오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게임주는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네. 근데 옛날에 게임주는 많이 주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주들이 한번 올라갔을 때는 그냥 일시적으로 중국에 의한 영향으로 올라갔다. 중국에서 서버 접속자랑 이런 매출에 대해서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갔는데 요즘 게임주들은 좀 달라요. 메타버스랑 NFT에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모멘텀이 다릅니다. 이제는 다르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 있고 추가적으로 저는 메타버스랑 NFT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선주 관련이랑 같이 메타버스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보시면 플랫폼 관련돼서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셨는데 게임주가 옛날에 지금 셧다운 제도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조정을 받았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넘어오고 있고 지금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에 대한 영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아시다시피 많은 게임 중에 NC나 다른 뭐 위메이드 이런 회사들도 계속해서 종목들을 모바일로만 많이 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종목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펄아비스, 위메이드, 카카오게임, 그리고 컴투스, 넷게임즈를 좀 준비했는데요. 계속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NC소프트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리니지 W로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반등이 가능하면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또 똑같은 플랫폼이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NC소프트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사우디 펀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부 펀드가 지금 NC소프트 지분율 2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좀 보여드릴 건데 결국은 사우디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게임 사업에서 NC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대주주 같은 경우는 김택진 회장님이 가장 많은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11.9%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우디 국부 펀드가 이제 9.26%. 최근에 좀 매수를 들어오면서 안전한 주식이다 생각해서 조금 들어온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는 NC소프트 조금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인하시고 리니지 W가 지금 매출이 조금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하지만 워낙 똑같은 플랫폼으로 계속 찍어내는 게임이다 보니까 조금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과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앞으로 NC소프트가 추가적으로 게임이 조금 나온다고 합니다. 신작 게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지금 이슈가 조금 다시 돌고 있어요. 신작 게임이 6일 만에 지금 조회수 400만을 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NC가 똑같은 게임을 찍는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임을 만들겠구나라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NC소프트를 좀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FT 시장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급등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2021년도에는 200억 달러에서 지금 머물고 있지만 2020년 하반기랑 2025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결국은 게임에 연결되어 있는 NFT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니까 게임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NC소프트 지금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오일머니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운용기금이 600조 원에 달하는 이 펀드가 투자에 나선 것인데 지금 관련 자료를 찾던 중에 보니까 왕세자의 개인 자산 같은 경우는 무려 2,500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2월부터 여러 차례 걸쳐서 NC 지분 9%가량 매수를 했고 또 넥슨 지분은 8%가량 사들이면서 한 달 동안에만 3조 원에 달하는 이 K게임주들의 대표 관련 기업들에 쏟아부었는데 파트너님처럼 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도 이 K게임주들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하고 계시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네, 리니지 게임 W를 덕후라고 하더라고요. 리니지 W를 혹시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일단은 그래도 리니지 W가 저는 이제 봤는데 이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재밌긴 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는 거는 했지만 너무 똑같은 플랫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리니지 W가 리니지 관련돼서 지금 준비해왔는데요. 리니지 1 때부터 이제 해서 어느 정도 계속 똑같은 게임이다라는 이슈가 좀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신작 지금 리니지 M이 조금 더 계속해서 매출에 좀 영향을 받다가 결국 또 똑같은 게임이다 해가지고 또 이제 이탈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리니지 W도 똑같은 플랫폼이다. 물론 많이 변화가 됐다고 하지만 결국은 과금을 유도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NC소프트 추가적으로 지금 차트 잠깐만 볼게요. 네. 차트 잠깐 보면
네, 차트 잠깐만 볼게요. NC소프트 지금 물론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지만 지금 한번 수급이 들어왔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점을 잡고 45만 원, 46만 원 이 부분만 잘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다. 이 종목 지금 더 갈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지분 확보를 하면서 국내 게임 업체의 경영권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좀 짤막하게 물론 얘기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김태진 회장님의 지분율도 있고요. 연기금이랑 넷마블 그리고 국내 게임사들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NC 주가 자체가 조금 비쌉니다. 아시다시피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누가 이렇게 사간다고 했을 때는 또 한 번 그때 대량거래 한번 터졌던 적 있죠. 상한가에 갔던 적처럼 이제 이슈가 한 번 더 될 거니까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넷마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준비 중인 신작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다는 그냥 이제 유통하는 회사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접적으로 게임을 만들다보다는 회사에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게임을 내보냈을 때 넷마블이라는 회사의 플랫폼으로 내보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니까 넷마블은 같이 그러니까 맺어가지고 많이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늘도 또 상승했네요. 2.75%. 네,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크게 저희 나라 큰 엔터 같은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회사들이랑 같이 컨소시엄을 많이 맺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꾸준히 계속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설명드릴 종목이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조금 준비해 왔는데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코인 이슈가 조금 불었었죠. 예.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는 게 이슈가 돌면서 위메이드가 아마 메타버스랑 NFT 뭐 하면서 대장주로 많이 게임주 대장주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코인 추가적으로 지금 위믹스 코인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좀 이슈가 좀 많은데 미국의 지금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상장이 가능하다라는 이슈가 좀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 코인이 다시 한번 위믹스 코인이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이 차착 받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게임도 나쁘지 않으니까 미르포라는 게임이 조금 이슈가 한 번 더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위메이드 차트를 보여드리면 네. 자, 일단 주가는 보시다시피 NFT, 뭐 메타버스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했었습니다. 지금 24만 원까지 갔었는데 거의 5만 원, 3만 원 했던 주식이 거의 10배까지 갔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근데 시장에서 많이 눌렸습니다.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이제는 게임주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강한 섹터로 준비해왔고요. 지금 일단 10만 원 부분만 잘 지지해 준다 했을 때 위메이드 지금 NFT랑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힘 남아 있으니까 그 종목 계속 이 종목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최근에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음봉 만들었던 이 부분에 들어오고 나서 위믹스 코인에 대한 이슈가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때 왜 나왔냐면 위믹스 코인이 가치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 결국은 회사가 코인을 만들고 나서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지금 강하게 한번 하락했는데요. 이때 이후로 지금 다시 한번 주가 원 상태로 지금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11만 원, 지금 10만 원 부분만 잘 지지한다 했을 때 위메이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대장주로 NFT랑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같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 내에도 시가총액 10위 내 기업 중에 있는 게임주는 3곳이 있습니다. 3위는 펄어비스, 5위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위메이드가 7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먼저 7위인 위메이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5위인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카카오게임즈 역시 블록체인 기반인 NFT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에는 또 게임 아키월드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게임도 많이 합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카카오 골프라는 게 지금 많이 있으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카카오 게임즈는 결국 오늘 좀 봤을 때 오딘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오딘이라는 게임이 대만에 이번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29일 날 대만에 진출한다는 이슈가 돌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지금 흐름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카카오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플랫폼을 노란톡이라는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게임에 대해서 이슈가 좀 돌았을 때 추가적으로 뿌리는 게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넷마블처럼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빨리 소비자들한테 빨리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에도 지금 오딘이라는 종목이 잘 버텨주고, 그러니까 게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022년 엘리온이라는 이제 게임을 좀 더 만든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준비해야 하는데요. 일단 이 게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어쨌든 신작이라는 게임이 나왔을 때 시장이 주목을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이슈가 한 번 더 돌 거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엘리움이라는 종목을 게임을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일 날 이제 대만에 출시가 됩니다. 지금 리니지 W의 많은 이제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 대만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만 유저들이랑 지금 한국 유저들은 많이 이렇게 싸우는데 결국 대만 오딘도 조금 비슷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결국은 비슷한 플랫폼이긴 하지만 오딘도 지금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대만에 오픈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슈가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 받아주시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니까 오딘이 29일 날까지 일정이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카카오게임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 게임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한 펄어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주주총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허진영 대표가 최고 운영 책임자로 내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게임 같은 경우는 이 한국의 무덤으로 불리던 서구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는데요. 이 검은 사막이 4월에는 중국에서 런칭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펄어비스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라 오늘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펄어비스가 되게 왜 좋냐라고 말씀드리면 네. 결국은 오너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가 지금 주식에서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네. 일례로 지금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오너 리스크가 있었던 종목이라고 많이 아실 텐데요. 왜냐하면 땅콩 회항이랑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회장님께서 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제 알짜배기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회장님께서 일단 게임을 너무 좋아하셔서 만든 회사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개발자로 계십니다. 회사를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많이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트렌드나 이런 거를 누구보다 빨리 회사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지금 메인이라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검은 사막이 계속해서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외국에서도 이번에 진출한다 하고 이런 이슈가 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펄어비스 조금 더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번에 신작 게임이 나온다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펄어비스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깨비라는 게임이 조만간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국내 기반으로, 그러니까 국내 메타버스의 게임으로 만든 게임인데 국내 서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외국에 진출했을 때 국내에 어디가 명소고 이런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NFT가 이슈가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깨비라는 게임이 지금 기대작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 게임으로도 연결되어 있고요. 정말 꼭 유튜브 한번 찾아보셔서 어떻게 게임이 진행되는지 꼭 보시면 와, 이 게임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게임이 조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NFT랑 분명히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수급 돌면서 게임주까지 연결되었을 때 이 종목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대량 거래가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대량 거래가 한번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쭉 눌림 받고 나서 어느 정도 10만 원 부분과 9만 5천 원 부분을 지지해주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데 물론 앞에 매물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위메이드보다는 펄어비스가 조금 더 게임에 좀 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너가 조금 확실하게 게임을 개발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니까 이 종목 지금 개인적으로 10만 원 부분만 좀 지지를 해준다.
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조금 끌고 가고 싶은 종목이기 때문에 10만 원만 지지해 주신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마 양봉이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고점인 부분을 지금 11만 원 부분이죠. 11만 원 부분만 조금 돌파를 잘 해준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 종목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펄어비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오너 마인드 굉장히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 같은 경우는 연봉이 5억 미만으로 가져가는 데 반해서 또 직원은 스톡옵션 행사를 해서 연봉이 9억 원에 달하는 직원도 있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또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서 바로 내일 24일 테스트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인터넷을 비롯해서 좀 게임에 대해서 좀 규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펄어비스가 아마 계속 저는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없지 않을까,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네, 중국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요. 중국 규제요. 네. 중국 규제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한알령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있으면서 게임주들이 한번 이슈가 되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차트를 조금 보시면 결국은 모바일 게임 위주로 지금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이 부분만 조금 해소가 된다 했을 때 한알령 특히 사드 부분만 어느 정도 지금 이슈가 되면서 지금 한알령이 발동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드라마나 이런 그런 미디어 컨텐츠 쪽이 조금 중국에 많이 진입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당선인이 어떻게 이제 중국이랑 외교를 잘 하냐에 따라서 중국 게임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물론 중국이 지금 게임이나 이런 그러니까 방송 쪽 관련돼서 조금 억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이나 이런 부분은 우회해서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충분히 대만이나 이런 이슈가 돌았을 때 중국 규제를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웹게임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게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체크가 됐을 때 많이 지금 이슈가 되는데요. 지금 매출 규모나 모바일 시장 게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합니다. 40조 원 넘고요. 지금 43조 원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크래프톤 같이 특이 게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히트 원더라고 해가지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상장까지 이루어낸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도 높게 평가되면서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계속 도깨비라는 게임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마 많이 이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도깨비가 나오는 일정이 조만간에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펄어비스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쌓아가시면 게임주 관련돼서 시장에 외면 받지 않고 모아가시는 좋은 종목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으니까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상승 사이클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탑픽 종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알고 계시죠? 지금 게임 회사들이 새로운 시도 그리고 또 이전의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게임 업계가 향후 또 메타버스로 향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임찬우 파트너가 들고 와주신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공개해 주시죠. 네, 저 오늘 준비한 탑픽 종목은 내일 일정이 있는 넷게임즈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일단 앵커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쿠팡이 어디에 네. 상장한지 혹시 아시나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그렇죠. 있죠. 넥슨은 국내 증시에 상장한 회사가 아니라 일본 네. 증시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넥스게임이랑 넥슨 GT라는 회사가 지금 국내에 상장돼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이번에 그러니까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면서 넥슨 게임즈라는 회사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지금 차트 이거 준비한 거 좀 보여드리면 네. 일단 P 회사 합병 회사와 합병 회사가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넥슨 GT라는 회사가 물론 지금 먼저 이제 상장되고 나서 이제 설립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넷게임즈가 이제 인수를 그러니까 주로 이루어서 주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넥슨 GT가 이렇게 넷게임즈에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 내용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천천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넥슨 코리아 지분이 이렇게 두 회사가 다 각자 한 50% 이상 갖고 있으면서 거의 1대1 교환이 가능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50% 갖고 있는 51%가 갖고 있으면 이제 내가 회사의 주인이다라는 걸 다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은 56%, 63%가 있는 넥슨 코리아가 이번에 두 회사를 합병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슈가 한번 돌면서 차트에서 강하게 한번 움직였고요. 최근에
회장님의 부고 소식이 조금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오너가 이제 빠졌으니까 이 종목에 이제 누가 주로 이제 회장 역할을 맡냐 이슈가 좀 돌면서 시장에서 한번 다시 급등이 나왔는데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일단 1대1이 어떻게 교환되냐라고 보면 일단 합병하는 회사는 한 주로 보시고요. 피합병 회사인 넥슨 GT는 1.04, 그러니까 거의 1대1 교환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면 17,800원에 조금 있고요. 그리고 넥슨 GT 같은 경우는 18,600원에 이제 합병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고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릴, 제가 말씀드릴 내일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준비했는데요. 네. 자, 일단은 일정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면 조금 거래가 정지가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매매 거래 기간은 거의 2주 정도 잡습니다. 29일 날, 3월 29일 날 매매가 정지되면서 4월 14일 날 넥슨 게임즈라는 회사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상호명은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넥슨이랑 넥슨 게임즈가 이제 한 글자 차이로 이제 넥슨 게임즈로 변경되고요. 이제 신규 회사로 이제 등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존속사가 넷게임즈고 또 소멸되는 이게 넥슨 GT죠. 네, 넥슨 GT인데 네. 그럼 합병 소식을 호재로 봐도 좋다. 네, 이렇게 합병 봐주시는 소식이 거죠? 호재로 지금 발화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항상 이슈가 좀 될 거라고 보여서 네.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넷게임즈 보시면요. 네, 네, 잠시. 네. 넷게임즈로. 네, 넷게임즈 보시면 네. 자, 일단은 이때 이슈가 한번 돌았습니다. 넥슨 GT랑 넷게임즈가 인수 합병이 된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시장에서 이제 이 회사가 하나로 합쳐진다. 어떻게 합병에 어떻게 좋게 영향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한번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큰 수급이 한 번씩 들어왔고요. 두 번째로 큰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느 정도 주가는 또 한 번 이제 부고 소식을 알리면서 강하게 한번 올라왔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지금 진입하기엔 조금 높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상급 수렴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좋아했던 게임인데 이 부분 체크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자, 내일 던파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내일 이제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모바일 게임 유저들이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던파 이 부분이 왜 이슈가 되냐면 동시 접속사가 200만 명까지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까지 접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던파 같은 경우는 기존의 PC 게임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던파라는 게임이 왜 이슈가 되냐면 8억 5천만이라는 이제 유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이제 24조 원이라는 매출을 한번 만들어내면서 추가적인 이슈가 좀 많이 되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주요 매출은 진짜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중국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슈만 조금 규제만 완화가 된다 했을 때 기존의 유저들이 8억 5천 명이라는 유저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내가 좋아했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정 있죠. 합병까지 충분히 계속해서 이 주가를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한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넷게임즈에 나오는 모바일 던파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슈가 될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찾아봤을 때는 실제 PC랑 했을 때랑 모바일을 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억 5천 명이라는 유저가 모바일로 10%만 들어온다 했을 때 8,500만 명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충분히 저는 골수 팬 있죠. 그 골수 팬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넷게임즈 같이 살펴보시기 위해서는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셔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임찬우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주식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